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어제 오후에 발표된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생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악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이러한 악재를 어제 선 반영을 한 덕분인지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지표는 지금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뒤에 공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유가증권 시장 6거래일 만에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 갈수록 탄력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2,608포인트 선 터치했고 현재 구간에도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1.3%가량 상승한 2,60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4거래일 만에 반등합니다. 탄력이 더 좋습니다. 2%가량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910선 다시금 재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투자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우리 외국인 수급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오랜만에 양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2,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홀로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오늘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오늘까지 6거래일간 시장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을 담아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약과 금융 업종을 집중적으로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이 2,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전도체에서 이탈하는 수급들이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빠른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 정책 수혜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수혜 섹터는 스마트홈 관련 기업들인데요. 정부가 지능형 홈 구축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오전장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을 이제는 집안에서도 적용을 해서 생성형 AI를 통해 초연결 시대를 집 안에서도 만들겠다는 게 그 골자인데요. 코맥스가 대장주 역할을 했죠. 스마트홈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와 제휴된 사실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상한가는 풀렸지만 그래도 19%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2%대 움직임 나오고 있네요. 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 관련주, 그룹주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그룹주 모두 다 현재 상한가에 올라선 모습인데요. 면역 항암 이중 항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구별해서 암세포는 강력하게 처치를 하고 적혈구세포는 죽이지 않는 그런 이중 항체를 뜻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길리어드사보다 1,000배가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라는 그러한 소식 속에서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까지 시세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의 대세는요, 당뇨와 비만일까요? 오늘 당뇨와 비만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호재가 작용을 했죠. 노보 노디스크에서 이제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이끌 만한 호재거리가 작용을 한 것인데요. 자세 비만 치료제가 비만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 2분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15%가량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문가님의 시각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테마성 움직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슈 점검 보다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주식 빅리그와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저희가 네. 둘이 만날 때 이렇게 시장이 잘 올라갔던 건 네. 처음인 듯합니다. 처음은 아니고 수요일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네. 증시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지금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리 증시 오늘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뭐 일단은 어저께 네. 우리나라 증시 사실은 코스피 기준으로 0.8% 정도 갭상승이 나왔었어요. 네. 0.5% 6%인가요?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하락전하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일단은 오늘 뭐 2차전지 힘이 크죠. 에코프로가 7%, 에코프로 네. BM이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뭐 코스피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이런 기업들이 뭐 3에서 5%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이끌고 있다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2.5% 정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7만 원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가를 좀 이끌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코스닥은 코스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뭐 제가 방금 에코프로 BM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2차전지도 강하지만 반도체도 좀 고르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라든지 AI 뭐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네. 로봇주들 고르게 상승하고 있고 AI도 일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약 바이오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닥에서는 지금 딱히 약한 쪽이 뭐 엔터사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그동안 그렇게 못 올라갔던 게임주들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똑같은 섹터 안에서도 개별 종목의 선별적인 움직임은 포착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슈 체크하시고 그 안에 어떠한 종목들이 더 시세를 분출할지 꼼꼼하게 종목에 대해 체크도 해볼 텐데요.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나보시죠. 증시에서 2차 전지와 초전도체 등 테마주들의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는 고배당주로도 자금이 몰리는 대조적인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배당주는 통상 9월부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일부 테마주에만 주목받는 증시의 흐름에 배당주들이 일찌감치 몸값을 높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고배당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정말 급변하는 테마 장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분들께서 깊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피난처로 고배당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고배당주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벌써부터 네,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오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네. 그러게요. 근데 또 어저께가 절기상으로 입추였어요. 맞아요. 네, 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태풍이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가을에는 보통 이제 편지보다는 배당주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장에서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그동안 6월 달, 5월 달, 7월 달 많이 쏠림이 발생을 했었죠.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쏠림이 상당히 극대화됐었죠. 뭐 최근 들어서는 또 초전도체 관련해서 또 테마가 광풍이 불기도 했었고요. 또 뭐라 그럴까요? 뭐 제약바이오는 덜 하긴 했습니다만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진단 키트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일정 부분 또 이슈가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한 상반기 한 6월 달까지는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시장이 움직였더라면 한 6월 중순 이후 7월 달까지는 상당히 좀 당일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락이 연출이 좀 되는 날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피로감에 좀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8월 달 들어서 약간 이제 시장 자체가 약간 조정 장세에 좀 들어가고 있죠. 미국 증시도 확연히 상승이 꺾이면서 좀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고, 뭐 우리나라 증시도 8월 1일 지난주 화요일까지는 상당히 시장이 좋았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오늘 거의 5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8월 달 첫 시작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인식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뭐 상대적으로 좀 경기 방어주라든지 조금은 안전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실적이 좋은 기업들, 또 계속해서 주주 환원 정책은 계속해서 좀 높아지면 높아지지 줄어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보시면 배당 관련된 이슈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무상증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주가 기업들이 좀 반응을 좀 했었고요. 또 자사주 매입, 또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현금이 좀 많은 기업들, 또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휴원스 그룹이 이런 배당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내리면서 둘 다 급등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뭔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으로 보통 이제 한 9월, 10월부터 이제 배당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데 올해는 조금 더 빨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에 대한 피로감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주에 관심을 갖는 것 같고, 또 시장의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배당주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고배당주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배당주를 보실 때는 첫 번째가 네. 주가 연말까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주가 차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배당을 계속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유지가 되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금융주들이죠. 네. 뭐 증권사들 평균 배당이 5% 이상 정도 되고요. 또 보험주들, 또 은행주들도 평균 배당이 한 4에서 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KB금융, 뭐 은행주도 다 비슷합니다. 그 우리가 1월 달에 정말 정말 짧지만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해줬던 게 네. 은행주들이었거든요. 그때 뭐 배당을 높이겠다, 뭐 그 소액 주주 운동, 네. 막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정부가 막았죠. 과도한 네. 배당을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주가가 도루묵이 됐는데, 어찌됐든 이 은행주들이 배당이 우리가 보기에 많이 해주는 것 같지만 또 옆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인색하다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금융지주사들이 계속해서 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자사주 소가 추가 뭐 분기, 반기 배당 뭐 이런 것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예전보다는 좀 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전 뭐 다 은행주들 대부분 나쁘게 보고 있지 않지만,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나라 KB금융, 뭐 신한지주 모두 거의 뭐 매번 1등, 2등을 엎치락뒤치락 하는 은행이죠. 그래서 높은 영업이익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 관련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자사주를 꾸준하게 지금 매입을 좀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주가는 좀 앞으로 좀 안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들은 전통적으로 배당이 높습니다. 근데 은행주들이, 그러니까 금융지주사들이 상대적으로 배당이 좀 낮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이제 뭐 보험사라든지 뭐 증권사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배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 7월 말 정도에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최근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7월 말에 상승했었던 게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시장이 이제 불과 8월 1일까지밖에 못 올라갔지만
더 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글로벌 증시가 다 좋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못 갔었던 은행주들이 이제 들썩이기 시작했었고 미국에서도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움직이었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흔들림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은 건전한 조정인 것이지 다시 뭐 작년과 같은 조정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정기가 끝나고 난다라면 은행주들이 뭐 아주 뭐 높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주가 차익에다가 배당가까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세 차익과 배당을 함께 노릴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KB금융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한양행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주가도 많이 네. 올라왔고 오늘도 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사입니다. 맞습니다. 바이오가 아니라. 제약사들은 원래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구사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업 모델이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아픈 사람들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감기 환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고 경기가 좋다고 해서 감기 환자가 더 걸리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래 배당을 조금 많이 해주는 섹터가 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특히 올해 1분기, 2분기 상위 한 10개 기업 혹은 뭐 한 6, 7개 기업들의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았고 1분기 때는 그냥 일회성으로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2분기 실적도 엄청 좋았습니다. 특히 유한양행의 실적 증가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도 상당히 눈에 띌 정도로 1분기, 2분기 모두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사들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그 약 판매가 있는데 특히 전문 의약품 판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가정에서 그전보단 다르게 조금 더 상비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많이 좀 구비를 해놓는 경향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네. 좀 병원 가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누구를 만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약을 좀 준비해 놓는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런 제약사들에 대해서 또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은 렉나자입니다. 렉나자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험 등재를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서 그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거기다가 미국 그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본다라면 안정적인 신약이 지금 처방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신약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항암 관련해 가지고 신약 출시가 돼서 매출 그 증가세를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 본다면 유한양행이 상당히 독보적으로 높게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렉나자는 이 폐암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그 선택을 좀 받고 있는 걸 본다라면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금 6만 원에서 이제 한 7만 7천 원, 8만 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겨우 50% 정도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계속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8월 달에도 좋은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유한양행은 전통적으로 고배당주였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약 관련 기업 유한양행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렉나자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면서 이로 인해 실적도 기대가 되고 배당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까지 함께 확인해봤고 세 번째로는 뭐 보면 좋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뭐 배당을 계속 높이고 있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이제 증권사들이 약간 전기차 EV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일부 증권사들이 목표를 낮추기로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실적이 깡패입니다. 실적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주가가 좀 내려가 있다라면 또 주주를 달래기 위해서 배당금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대차 그룹이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배당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하반기 실적 둔화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실적 둔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실적 둔화가 없다라면 주가는 그동안 하락한 것을 바로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적 둔화는 주가에 반영됐고 오히려 실적이 그렇게 둔화되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전기차 시장인데 전기차 시장이 뭐 현대차만 둔화되는 건 아니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이 없어지고 내연기관 차량을 갈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뭐 급격히 감소할 거면 2차 전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2차 전지의 절반 1차 전지가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전 성장세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는 부분들 여기서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현대차가 연초 15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할 것인가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18만 원 19만 원 사이에서의 어떤 지지력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 3월 달 정도가 그랬거든요. 2월 달, 3월 달에도 한 18만 원, 19만 원 사이에서 행보를 하다가 18만 원 전후로 해서 행보를 하다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크게 깨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연말에 좋은 주가 흐름에다가 배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까지 해서 시세 차익과 고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3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창희 본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고요. 이 종목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상승을 멈출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렬투자 리서치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 3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W게임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5%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매출액은 1,400억 원대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하면서 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기존 게임 매출이 하향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나 마케팅비를 포함한 효율적인 비용 관리로 실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이런 마케팅 비용을 공격적으로 줄여가는 게 결과적으로 하반기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에 W게임즈는 현재 마케팅 비용이 선제적인 투자라는 점을 감안해서 대부분의 예산을 미리 책정했고 또 유동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하반기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W게임즈는 하반기와 관련해서 내년 실적까지도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소셜 카지노 게임인 판타스틱 슬롯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해당 게임을 통해서 유저층을 보다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시장 점유율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아이게이밍 그리고 스킬게임 등과 같은 신사업 추진도 준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에도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오늘 호실적과 함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더 주가 갈 수 있을지 곰니까 스탑입니까? 일단 그 의견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W게임즈라는 기업은 소셜 카지노 전문 게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의 매출이 북미 지역 위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의 영업이익이 한 20% 증가된 한 503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의 매출이 좀 계속 하향이 되고 있다가 이제는 좀 하향 안정화가 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건비하고 마케팅비를 비롯한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좀 주요했던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게임, 소셜 카지노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게임이 뭐 카지노 쪽이다 보니까 높은 실적 안전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 재화 게임 시장으로 진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실적 전망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빙고 캐시아웃 그리고 솔리테어 캐시아웃 자회사 더블다운 게임 인터액티브가 서비스 중인 스킬 게임을 이제 해외 유저들한테 일부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3월에는 이제 유럽 지역으로 런칭을 한 스킬 게임 빙고 캐시아웃이 현재 북미 출시를 위해서 게임의 기술성과 게임성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단계, 검증하는 단계인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페이팔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브레인트리를 도입을 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는 것들을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게 심사가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베타 테스트가 마무리되는 것들도 어느 정도 기술이 확보가 되어 있고 게임성도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카드 결제 시스템만 심사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1월에 인수가 결정된 슈퍼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아이게이밍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했는데 이 아이게이밍 시장은 시장 규모가 약 5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웹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동사의 슬롯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B2C 그리고 B2B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게이밍이 영국에서 대주주 관련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검증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출에 좀 영향을 주기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슈퍼네이션이 현재 최대주주 변경 심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자회사로 연결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편입 시점에 따라서 분기 매출의 변동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온기가 온전히 반영되는 한 4분기부터는 한 70에서 80억 원대의 연결 매출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3분기 소프트 런칭 예정인 판타스틱 슬롯도 카지노와 캐주얼을 결합한 그런 신작으로 신사업 성과가 가시화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들은 아쉽지만 하반기에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멘텀들을 신작 출시를 조금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4분기 호실적이 나와주면은 주가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W게임즈에 대해서는 고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3, 4분기 신규 지금 제품이 출시가 되게 된다면 신규 게임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 앞으로의 주가에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고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또다시 2분기 실적을 발표해준 LG유플러스인데요. 일단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먼저 확인해 보자면은 이 매출 같은 경우는 현재 3조 원대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8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16%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실적을 자세히 확인해 보자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사실상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실적 개선과 관련된 기대감은 오늘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신사업을 이어가고 있죠. 지난달에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전기차 충전 합작 법인 설립을 진행을 했는데요. 충전기를 제조하는 부분 이외에 구축이나 과금,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커넥티드카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선점을 하고 있는데 최근 현대차그룹과 현재 무선통신 회선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면서 IoT 가입자가 지난해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도요타에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탑재하면서 성장률이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오는 8일부터는 갤럭시의 사전 개통 실시도 준비돼 있는 만큼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고일지 스탑일지 전문가님의 의견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 LG유플러스입니다. 실적을 발표한 뒤에 증권가에서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과연 고를 외쳐주실지 스탑을 외쳐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 고 의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기보다는 네.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감들이 컨센서스가 낮게 형성될 정도로 기대를 워낙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양호한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구나. 그동안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낮은 상태에서 주가가 그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가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하락은 일단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향후에 모멘텀들이 완전히 또 없는 것들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당장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가치 가입자 성장 그리고 로밍 매출이 좀 회복됐다라는 것들 그리고 현대기아 커넥티드카, 이 IoT 회선의 매출 기여가 좀 긍정적이었는데 기업의 인프라하고 M&S 매출 기저 등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에서 향후에 지금 공격적으로 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전기차 충전 합작회사를 설립을 한다라고 체결을 했는데 이 합작회사를 통해서 LG전자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LG헬로비전 이런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도 한편으로 기대가 되죠. 이 밖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스마트 모빌리티라든가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 등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높은 신사업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하방 안정이 좀 되지 않겠느냐. 성장 기반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KT보다 조금 더 하락세가 더 컸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 성과가 좀 탄탄하고 스마트홈 쪽의 성장률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고려하면은 이제 성장률 우려는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됐지 않았을까. 밴드상으로도 지금 PER이 6.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제외하고서라도 카카오 네. 모빌리티하고 협업하는 전기차 충전 사업 기업에서 좀 보고 있는 것들이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의 탑3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목표로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업이 좀 구체화되는 그런
그런 시기를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주가 하락은 멈춰주길 바라고 반등이 좀 나오면은 11,000원 부분들 향후에 3분기, 4분기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그런 성과들을 보면서 11,000원 부분들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천천히 여유 있게 살펴보자라는 의견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가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홈이라든가 전기차 충전소,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한미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 따라서 훨훨 오늘 주가가 날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심혈관 질환 효과 입증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주식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다이어트 주사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주사를 주 1회 투여하게 된다면은 이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위약분 대비 20% 감소하는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임상 결과로 노보노디스크뿐만 아니라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신약 개발 경쟁사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앞서서 당뇨병 치료제로 만들고 있었던 에페글레나탈을 현재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다이어트 치료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급등을 예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현재 구간에서 고가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요,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한 종목인데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이게 또 그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모멘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하반기쯤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선 네. 매출부터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427억 원가량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332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보다 소폭 하회한 실적을 발표를 한 것들인데 이게 신약 연구개발비가 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 좀 낮은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신약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 거는 일회성입니다. 연구 초반에 진입하면서 비용들이 처리가 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연기 비용들이 계속 발생이 될 것이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반영이 좀 되긴 할 거지만 지금처럼 많이는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3분기, 4분기 실적은 일단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라서 수익성은 하락은 했지만 내수 주력 제품의 매출 성장 그리고 연결회사의 호실적이 이를 만회하기도 했거든요. 북경 한미 같은 경우는 2분기 계절적인 비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견조한 성장을 보였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저마진인 제품군들이 매출이 좀 증가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 한미 정밀화학이 전분기에 의해서 적자를 좀 기록한 것이 매출이 조금 하락 요인들이 약간 있었는데 다른 이제 북경 한미가 고성장을 다시 조금 성장을 해주면서 이를 일부 상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연구개발비 비용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들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중항체 같은 BH3120하고 EGH 2분의 1, 이 저해제 같은 글로벌 임상 일상 시작으로 초기 비용이 2분기에 일괄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하락을 했고 국경 한미 같은 경우에서도 성장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력 제품, 주력 품목이 있어요. 로주셋이라든가 아모잘탄 패밀리라든가 에소메졸 이런 성장세가 꾸준한 가운데 이 로수색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로수젯이 아모잘탄하고 각각 분기 매출이 400억 원가량 수준들, 338억 원 수준들을 기록을 해주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로벨돈이라고 이제 미국 판매도
1분기에만 한 206억 원 수준의 순매출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하반기 실적 증가 그런 기대감들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제품 모두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만성질환 약물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은 복합제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꾸준히 수익성 개선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로드셋 같은 경우에는 임상 결과가 리얼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015년 출시 이후에서 7년 연속으로 계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2024년도 목표 매출은 한 2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적에 기여하는 바가 좀 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약 연구 개발 이 파이프라인을 좀 보게 되면은 BH3120 이중항체 항암제라든가 이 저해제 항암제 일상 진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트리플 어고니스 이 비만 당뇨 그리고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대상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이게 빠른 이상 환자 모집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해요. 이게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서 팬데믹 종료로 인해서 임상 환자 모집이 좀 더 예상보다 빨라졌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초기 시점에 비용이 집중되는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증가한 임상 비용이 다시 추후에는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들. 그리고 듀얼 오고니스 같은 경우에도 임상 이상 발표가 6월에 있었습니다. 임상 이상 개시도 7월 첫 환자 등록이 진행됨에 따라서 2023년 내내 이제 임상 마일스톤 유입이랑 수입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에 비만 적응증으로 신규 파이프라인을 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모멘텀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비만 적응증 신규 파이프라인이 증가되면서 평택 바이오 공장에서 가동률이 좀 증가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임상 이상 모집 속도에 따라서 2024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5년도 임상 종료 결과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들 그리고 그 기존의 주요 품목들의 성장세 그리고 연구 비용들의 일시적인 반영으로 향후에 반영되지 않는 것들을 기대를 하면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적으로 보면은 현재 지금 전 고점 수준에서 저항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상태인데 35만 원, 37만 5천 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어떻게 거치는가에 따라서 추후에 향후 주가 방향들을 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좋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들려준다라고 하면 주가 돌파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움직임을 이때 살펴보면서 전략적으로 결정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고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 고의견 주셨습니다. 3가지 종목 모두 다 고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평민,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일단 이렌텍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핸드폰 부품, 배터리 팩,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충전기를 생산해서 글로벌 휴대폰 업체에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노트북용, 청소기용, 전동 공구용, 가정용 ESS 이런 배터리 팩 완성품을 업체에 공급하는데 배터리 팩은 이제 본사에서 휴대폰용, 청소기용, ESS용 이런 전략수전장치 제품들을 위주로 생산을 하고 중국에서는 청소기용, 전동 공구용, 기타 소형들을 생산을 하고 베트남 그리고 인도 이런 쪽으로도 글로벌 공장들을 확보를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연결회사의 주요 매출이 배터리 팩이라든가 핸드폰용 케이스, 휴대폰용 충전기, 그리고 전자담배 쪽으로 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KTNG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이제 원재료를 봤을 때 핸드폰 배터리 팩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셀이죠. 주로 이제 삼성 SDI한테
삼성 SDI한테 공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본사라든가 인도라든가 이 두 개 공장에서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체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사 같은 경우에서는 LG전자형 가정용 ESS 전력 전장장치가 신규 거래선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LG전자 같은 경우에 향후 공급 물량이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장도 설비도 이제 계속 증설하고 있는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LG전자향 전력 전장장치인데요. 주력 산업으로 핸드폰 케이스, TV 프레임, 휴대폰, 노트북 이런 쪽에 배터리 팩이 주로 이루고 있었는데요. 신사업으로는 추진하는 로봇 배터리 팩이 산업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3분기부터 배터리 팩 쪽 로봇 청소기라든가 서비스 로봇 등이라든가 배터리 공급을 시작을 했고 향후 물류 로봇으로도 영업 확장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 실적들을 보면은 4분기하고 1분기 실적들을 보면은 스마트폰 쪽에 외형 산업이 좀 주춤했습니다. 전자담배 부분이 그래도 좀 견인을 해주면서 최대 실적을 좀 이끌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 3분기 말부터는 전체 매출에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31%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21% 수준으로 매출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 4분기, 1분기 실적에서 핸드폰 산업이 조금 외형이 좀 축소됨에 따라서 실적이 다소 주춤하기도 했는데 이제 LG전자에 납품할 가정용 ESS가 작년 하반기부터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일부 매출이 반영된 LG전자향 가정용 ESS 매출이 한 300억 원 중반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출 방향이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삼성 SDI랑 매출 전체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가정용 ESS 산업은 단순히 임가공하는 형태에서 삼성 SDI에 소량 정도 공급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SDI하고 삼성 가정용 ESS 배터리 팩 같은 경우 이제 공급 계약이 좀 정리된 상태예요. 그 자리를 지금 LG전자가 차지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LG전자랑 계약이 좀 공급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가정용 ESS 배터리 팩 양산을 위해서 생산 시설을 좀 구축을 했고 동탄의 이제 첫 번째 라인은 작년 6월, 두 번째 라인은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납품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4월 30일에도 완공을 목표인 용인 공장의 추가 생산을 좀 단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단행을 할 거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좀 임대로 진행 중이던 화성 2공장 ESS 2개 라인을 이 공장 용인 공장으로 좀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2개 라인을 추가 증설할 수 있게 되면서 하반기 동탄시 공장으로 본격 개시해서 한 400억 원이었던 매출이 내년에 추가될 용인 공장까지 합하면은 신규 매출 규모가 한 3천억 원 중반 수준까지도 가능할 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회사의 지금 목표 수준은 가정용 ESS 산업이 한 매출 2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네. 2천억 원 정도 수준은 무난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그럼 가격 전략 한번 잡아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종가로 접근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한 16,000원 수준들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1,000원 수준들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팩 관련 기업 이렌텍 들어봤고요.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식비니그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비니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